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M7 가운데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가 전부 상승하면서 S&P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관세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좀 여전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CPI 발표됐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관세 이후에 나타날 인플레이션 조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월가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나왔던 시그널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 M7 기술주가 포함된 나스닥에서 1%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좀 하락하며 다우가 0.2%의 약세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나왔던 중요한 지표 바로 CPI였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면서 시장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됐죠. C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이전치인 1월 대비해서도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2월 CPI 상승률 2.8%를 기록했죠. 전월 대비해서도 0.2% 상승에 그치면서 1월 0.5% 상승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마찬가지 월가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하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3.2%, 1월치는 3.3%였는데 이를 모두 밑돌면서 3.1%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한 근원 CPI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같은 CPI 발표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는 연준 FOMC에서 회의에서 이 금리의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당연히 작용할 거고요. 다만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는 시장에서 경기 둔화 그리고 아래 공포를 반대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효과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이야기도 있죠. 지난 직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나비 효과가 경제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18일에서 19일 사이 예정되어 있죠.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리게 해석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도 완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패드워치에서 이 CPI 발표 직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은 97%로 올라갔고요. 이 3월 동결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다음 FOMC 회의인 6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예측이 74%로 마찬가지 높아졌습니다. 즉 3월에는 동결 확실시되고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재개할 거라고 시장이 강하게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CPI에 이 관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세 부과는 이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가 결국 발효가 된 거죠. 여기에 캐나다 측에서는 또 보복 관세의 칼을 빼들었는데 이날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에는 철강, 알루미늄은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미국산 컴퓨터나 스포츠 장비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 품목 금액으로 따지면 2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앞서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죠. 4월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마찬가지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에도 섬유, 가전 같은 품목도 포함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이 같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종합해보자면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CPI 둔화세에 반응을 했고요. 그러나 관세, 무역 전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즉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M7 기업들 일제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다만 애플은 2%가량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기술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단 아무래도 기술주가 속해 있다 보니까 섹터 흐름 가장 좋았습니다. 또 TSMC발 호재성 보도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단에서도 강한 상승 나와줬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엔비디아는 6% 상승, 브로드컴 과 AMD도 각각 2% 그리고 4% 탄력 보였습니다. 자, 아마존 1% 그리고 테슬라가 이틀째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8% 가까운 탄력 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온 건 이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비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필수 소비재 단에서 하락이 나타난 거죠.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살펴보죠. M7 기술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8%가량의 상승 나왔죠. 주 초반에는 2020년 이후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로써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물가 지표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JP모건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요. 기존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향후 납품 전망이 좋지 않다고 코멘트 달았어요.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마찬가지 급등 나왔는데요. 대만의 칩 제조업체죠. TSMC에서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제안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TSMC는 인텔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함께할 파트너로 엔비디아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칩 제조업체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AMD 그리고 퀄컴 쪽으로 제안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TSMC 측에서는 인텔에 투자할 때 지분을 50% 이하로 가져갈 것이라는 보도도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퀄컴 모두 올랐네요. 네, 계속해서는 알파벳입니다. 2%가량 상승 나왔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두 종류의 새로운 AI를 공개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이 제미나이 2.0으로 구동되는 두 가지 모델이고요. 딥마인드 측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물리적인 로봇을 구동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한 영상에서는 로봇이 이 자그마한 장난감 블록을 집어서 옮기거나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등의 행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록스입니다. 신발 제조업체죠. 루프캐피탈에서 투자 등급을 기존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3.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루프캐피탈은 크록스가 최근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시장 속에서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진입 타점을 주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펩시코입니다. 필수 소비재 종목이죠. 2.7%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반대로 월가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기존 바이에서 홀드, 보유로 매수 등급 낮췄고요. 미국 시장에서 음료 산업 그리고 스낵 산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펩시코도 함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얼마 전에 주가 폭락 시에도 특징주 시간에 전해드렸죠.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임상시험 결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점을 반영했습니다. 오늘은 업계 경쟁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 나왔는데요. 이 경쟁업체인 로슈가 질랜드 파마와 협력해서 체중 감량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53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들도 살펴볼게요. 이어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로젠블렛에서 이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60달러로 다시 분석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4% 상승 나왔고요. 계속해서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상승 나왔네요. 팔란티어는 오는 목요일에 신규 고객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이벤트 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고객사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 포함됐고요. 또 주류 업체인 하이네켄도 포함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의 이 같은 상업적인 퍼포먼스 추진력이 계속 좋은 방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발란티어 7% 상승 나왔습니다.